자, 안녕하세요. 인코레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제네시스가 최근에 페이스리프트에서 출시한 전기차 GV60 퍼포먼스 4륜 모델입니다. 이 차를 강원도 춘천 외곽에 있는 와인딩 로드에서 타보겠습니다. 이 차는 출력이 똑같은 두 개의 모터를 앞에 하나 뒤에 하나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합한 시스템 출력은요 360kW 부스트 모드 기준입니다. 그래서 마력으로는 49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50Nm씩 두 개라서 700Nm입니다 71.4입니다 kgm로요. 그리고 이 차는 EGMP 플랫폼이죠. 그래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차의 크기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깁니다. 2900mm이고요. 그리고 이 차는 SK온의 4세대 NCM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아이오닉5N을 시작으로 아이오닉5의 페이스리프트나 EV6의 페이스리프트 이런 모델에 탑재가 되고 있죠. 84kWh의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의 몸무게는요 2190kg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차가 가진 주행 모드를 최대한 다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코, 컴포트, 그리고 이 차는 드리프트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프트를 할 건 못 되지만 그것도 일부 좀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까지 총 4가지의 주행 모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VGS라고 해서 가상 변속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에코 모드에서만 사용이 안 되고 나머지 그 컴포트나 스포츠 모드에서 사용이 되거든요. 그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그러니까 그 사운드 트랙이 있는데요. 그거를 에코 모드에서는 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가지 사운드 트랙이 있는데 일단 변속을 하지 않는 그런 그 전기차 주행에서는요 사운드를 그걸로 할 거예요. 2가지 중에 호라이즌이라는 걸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VGS를 켜면 알아서 얘가 헤리티지 블랙으로 가기 때문에 그 둘의 어떤 주행상의 그 소리의 변화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C 꺼야죠. 그리고 제가 타이어 소개를 깜빡했네요. 이 차는 GV60에서는 유일하게 21인치를 기본으로 갖고 있는데요 255, 40, 21 사이즈의 미쉐린의 프리머시 투어 AS 타이어 올 시즌 타이어를 꼽고 있습니다. 앞뒤 사이즈 똑같고요. 제가 이 차가 섭외된 스케줄상 어쩔 수 없이 새벽 일찍 여기에 촬영을 왔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항상 하는 와인딩 촬영을 끝내고 곧바로 일로 왔거든요. 그래서 좀 평소에 보여드리던 영상의 어떤 촬영 시간대와는 좀 달라가지고 그것도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외기 온도가 4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영상 2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얼어 있지는 않을 텐데 그것도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에코 모드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그 아이페달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VGS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무조건 아이페달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다 됐으니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준비가 되셨나요? 자, 가봅니다. 엑셀을 많이 밟아도요 차가 출력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코너를 돌 때는요 굉장히 작은 차 느낌이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긴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작은 차는 맞죠. 그러니까 차의 길이에 비해서 그 휠베이스가 길 뿐이지. 에코 모드는 정말 주변에 아무런 피해를 안 주고 혼자 기분을 내기에는 아주 충분하네요. 근데 정말 잘 돈다.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퍼포먼스 사륜을 여기서 리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차가 많이 바뀌어 있네요.
저거 좀 운전자가 명령한 대로 잘 따라주는 느낌입니다. 여기 이제 순간 그 그 출력을 사용량을 좀 제가 보고 있는데요. 구동계 숫자를 좀 유심히 보려고 해요. 물론 여기를 운전하면서 보면 안 되겠지만, 얘가 이제 그 발표상의 최고 출력이 360kW인데, 물론 부스트를 사용할 때지만, 네, 그 부스트를 사용 안 할 때는 주행 모드별로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뭐 그냥 아주 가뿐하게. 자, 여기 잠깐 직선이 나오니까 이거 끝까지 밟아보겠습니다. 지금 밟았는데 대략 162, 164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도 앞뒤가 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코 모드는 네, 다 밟아도 그 제출력이 다 안 나오는 게 맞죠. 네, 그게 확인이 되네요. 자, 저 앞에 나오는 코너를 돌면서요, 이제 컴포트 모드로 좀 바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가상 변속을 사용하지는 않을 텐데요. 운전 중에 만져서 죄송합니다만 사운드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라이즌, 네, 변속을 안 할 때는 이 호라이즌입니다. 자, 여기 돌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다른 차예요. 가속력의 수준이 달라요. 이렇게 하니까는 324까지 나오네요. 네, 출력이 2배가 나오는 거죠. 얘도 그 차가 이제 위험해지려고 하니까 안전벨트를 바로 채우네요. 이제 그 컴포트 모드가 돼야지 제출력이 더 나온다는 뜻이에요. 네. 잘 움직이고, 네. 네, 이름에 퍼포먼스가 들어간 모델이지만, 네, 이게 본격적인 스포츠 모델만큼,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 얘기는 그만큼 거부감 없이 빠름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저기 뭐지? 그거거든요. 뭐야 저거. 자, 여기서 VGS 켜볼게요. 소리 바뀌었죠? 지금 자동 변속 모드예요. 엑셀을 밟으면 급격히 갑자기 밟으면 킥다운도 해요. 웃기죠?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라는, 네, 그런 생각이 운전자를 웃게 만듭니다. 구형하고 많이 달라요, 차가. 네.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는 것이, 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하고, 이 변속은 일단 다시 끄겠습니다. 다시 소리가 이제 저걸로 왔죠. 호라이즌. 자, 잘 달린다. 가보겠습니다. 즉답성이 또 컴포트랑은 또 한 차원이 달라요. 근데 얘는 이제 퍼포먼스 사륜에만 뒷바퀴에 이 LSD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뒤 타이어가 사이즈가 똑같고, 그 다음에 올 시즌 타이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뒷바퀴에 LSD가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니까요.
이 코너 중간까지는 괜찮은데 코너 마지막 부분에서 나갈 때 네, 뒤가 이제 살짝씩 미끄러지는 네,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사실은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브레이크 모드도 스포츠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차를 멈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따가 드리프트 모드를 사용할 때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전륜에 모노블록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브레이크 모드가 컴포트이기 때문에 회생제동이 어느 정도 깊고, 네, 그 다음에 물리적인 브레이크로 넘어가는데, 또 회생제동이 그 좀 구간이 긴데도 거기에서의 무게감을 잘 만들어 놔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의 그 브레이크의 작동이, 그러니까 서로에게 바통을 물려줄 때 이질감이 없습니다. 아, 2190kg 짜리인데 차가 아무리 작아도요. 근데 기존의 퍼포먼스 사륜은 이 높은 출력과 이 무게를 좀 어찌할지 모르는, 네, 그런 차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네, 그거를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해줬네요, 차가. 순간적으로 튀어나가는 거 진짜. 그리고 브레이크가 이제 회생제동도 그렇고, 네, 또 물리적인 브레이크도 이제 그러니까 용량이 넉넉하니까요. 그 거침없이 코너에 차를 찔러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로 놨으면은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스포츠로 이제 바뀐 건데, 네, 아까 컴포트 모드일 때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게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기본 그러니까 감은 네, 고급차 브랜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스포츠 모드는 네, 더 높은 출력이 조금 더 엑셀을 덜 밟은 상태에서부터 나오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끝까지 밟았을 때 한 4-5kW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더 높습니다, 이 스포츠 모드에 놨을 때. 자, 저기에서 잠깐만 멈춰야 되는데요. 배터리 상태는 체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드리프트 모드를 놔야 되기 때문에요. 드리프트 모드 잠깐 써보고 그 다음에 좀 지나가서 저걸 해볼 겁니다. 그 뭐지? 길가에 잠깐만 세우고, 지금 다 모든 조건이 됐기 때문에 P만 놓고 요거를 길게 당기면 3초 동안, 그럼 드리프트 모드가 바로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드리프트라고 여기 계기판에 왼쪽 아래에 오렌지색으로 들어가네요. 네, 그러면 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네, 자, 뭐 설명 따로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가봅니다. 이 드리프트 모드에서의 세팅이요, 이 구형대랑 좀 다르네요. 구형은 뒷바퀴에만 출력을 쓰느라고 앞바퀴의 출력을 좀 많이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그 낮은 속도에서 뒤를 날릴 수 있다는 즐거움만을 줬지, 그 이상은 좀 그 어느 이상을 빠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얘는 그게 아니네요. 앞에 모터도
일정 비율 이상 사용을 하네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조건에서, 그러니까 조향이 돼 있는 채로 뒤를, 그러니까 엑셀을 밟을 때 뒤가 조금 더 이렇게 바깥으로 더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ELSD의 그 작동 특성도 좀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드리프트 모드에서는. 그런데 여기 제가 그 출력 나오는 걸 보니까 한 70kW 정도씩 그 차이가 있네요. 적어요, 드리프트 모드가. 근데 제가 아까 드리프트 모드를 넣는다고 이 스포츠 브레이크를 못 했는데요. 그거는 그냥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또 차를 멈출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주행 모드를 다시 스포츠로 하고요. 드리프트 모드가 해제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니까 그 ESC가 저기 다시 켜지네요.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이제 VGS, 요거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사용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잠깐만 그 자동 변속 해볼게요. 갑니다. 기어가 있는 차 같죠? 실제 주행도 그래요. 그리고 이 아까는 없었는데 그 업시프트 할 때 약간씩 등을 튕겨줍니다. 자, 이제 수동 변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얘가 좀 잘 못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어차피 변속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제가 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커서 그렇습니다. 근데 차 정말 이 코스를 이렇게 가뿐하게 움직여주다니. 이렇게 차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변화가 크게 바뀌어 있는 것은 정말 서프라이즈 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밤에 리뷰하는 거기를 먼저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좀 중고속 코너가 많아가지고 좀 타이어의 한계가 아쉬웠는데요. 얘는 오히려 이렇게 좁은 코너에서는 그 한계를 덜 드러내는 느낌입니다. 코너가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도를 내는 그 영역이 더 이제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차 정말 훌륭해요. 저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너무 잘 움직여줘요, 차가. 그렇다고 해서 뭐 과하지도 않고요. 딱 운전자가 조작해주는 만큼씩만 차가 움직여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좀 아날로그적인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그런 느낌. 어떤 전자장비의 도움이 없이 얘는 사실 서스펜션도 그렇고 ELSD도 그렇고 모터의 제어도 그렇고 많은 전자장비들이 이렇게 심포니를 지금 연주하는 건데,
그게 너무 그들 간의 조합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네, 그냥 그리고 이 차는 운전하는 사람에게 네,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아이고, 벌써 다 왔네. 네, 자, 뭐 코스를 다 왔으니까 주행 모드를 에코 모드로 바꾸고 ESC도 켜고 이 차에 대한 총평을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차입니다. 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즐겁고 말을 잘 듣고 하는데, 근데 그거의 밑바탕은 여전히 고급스러운 주행감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좀 거칠은 부분을 상당히 좀 없애놓고 그 다음에 운전자가 편하게 그 차를 그냥 차에게 압도당하지 않고 차를 이렇게 다스리면서 운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접 다루는 네, 그런 종류의 즐거움을 이 차는 운전자에게 선사를 해주네요. 3년 전 정도에 타봤던 구형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냥 다른 차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얼마 전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제네시스의 GV60 퍼포먼스 사륜 신형 모델의 강원도 춘천 외곽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차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